단 한 명이 청약 신청. 네, 추운 날씨만큼 분양시장도 한겨울입니다. 특히 지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달에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가 11곳이었는데 경쟁률이 1대1을 넘어선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0.1, 0.2에 그친 경우가 여럿이었고 심지어 80가구 모집에 단 한 명이 청약을 넣은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빼고 부동산 규제를 푼 게 지방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청약 상황이 더 나아지기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위험 수위로 잡은 6만 2천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한 해 울산 경제의 화두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부동산 분야입니다. 이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무려 32주 연속 한 주도 쉬지 않고 매매가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하락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26주째 내리고 있는데 주간 하락률이 0.5에서 0.6%에 이를 정도로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와 중구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고 최근 대출 규제 등을 추가로 없앴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상반기 중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이제 매매보다는 이제 임차 거래 비중이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분양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400가구에 머물던 울산의 미분양 주택이 최근 3,000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고 건설사들도 분양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700가구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는 풀렸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고 공급도 늘어나면서 울산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부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올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로 최근 시중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최근 대구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아파트 신규 입주가 예정돼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급격한 하락기에 접어든 대구 주택시장.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년 새 평균 18%나 하락하며 종전 2년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예년보다 70%나 줄었고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은 0.33%로 청약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구에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4,800가구, 내년에 21,600가구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적정 공급량의 2배를 넘습니다. 입주자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급매물이나 역전세난 등의 악영향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입주 물량 중에 소선구가 7,000세대가 사실 넘으면서 가장 많은 물량이 사실 대기 중이기 때문에 아마 소선구 지역 같은 경우에 전세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매매 시장으로 아마 조정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연말까지 이미 13,000가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사실 공급이 가행이 있는데 미분양을 살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과거의 금융위기 때처럼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을 줘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선제적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구 주택 시장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남을 포함해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입주 예정인 사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해 9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 1,000만 원 수준으로 1,040여 가구를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건 78가구에 그칩니다. 전체 물량의 7% 수준입니다. 분양이 지금 많이 부실하고요. 현재로서는 지금은 크게 추천은 안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4,100여 가구,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디 미분양 주택도 무려 750여 가구나 됩니다. 일단은 뭐 이자 부분이 가장 많을 거고요. 2, 3년 전부터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고민스럽죠.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중공디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이걸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기를 봐야 돼서 지금 검토 중인 거고요. 하지만 시선은 엇갈립니다. 건설업계는 자금 경색을 풀 수 있는 계기라며 반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반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이제 인수를 하지 않는 이상 업계에서는 일단 미분양을 해소를 할 수 있으니까 숨통은 트이는 거죠.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례가 없는 사안으로 좀 더 면밀한 기준을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고, 품질과 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또 최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LH가 정부 계획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재무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포항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4,500여 가구에 이릅니다. 포항시가 조사한 현황을 보면 포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4,546가구로 1년 전에 비해 1,627가구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공급 확대, 금리 상승과 분양가 상승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은 계속돼 미분양 아파트 확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도내 주택 거래량이 뚝 떨어지더니 가격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제주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2021년 1순위 청약에서 최고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한때 웃돈까지 얹으며 분양권이 거래됐지만 지금은 2, 3천만 원 낮은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동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엔 5천만 원 손해를 보며 분양권을 팔겠다는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제주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신제주권 대단지 아파트값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연동 단지 아파트 84제곱미터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하반기에는 같은 평형 매물이 8억 원에 팔렸습니다. 한마디로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이제 대출이 많이 이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또는 이제 토지를 구매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꺾여버린 거죠. 실제 주택 거래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80여 건이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되려 제주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제주에 유입됐던 외지인들이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주택을 매입하는 외지인 비율이 최근 5년간 25에서 30% 사이에 맴돌아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진단도 있습니다. 이거는 규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외지인들이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긍정적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제주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수요가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해 제주시에서만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매수층의 관망세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여 제주 부동산 위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강원 지역의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미분양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 미분양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영희 기자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곳입니다. 원주의 아파트 사업장 두 곳에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만 1,000세대가 넘었습니다. 잇따라 미분양이 생기면서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2회차에서부터 6회차까지가 유이자였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무이자로 아예 바꿨거든요. 조건 변경을 했어요. 춘천의 이 아파트는 총 분양 98세대 가운데 75세대가 미분양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요자를 찾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미분양은 지난해 12일부터 올 9월까지 줄어들다 올 10월부터 큰 폭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내년 아파트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비규제 지역과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서의 수요들이 사실은 강원도 쪽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기 침체가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